정남규. 저도 깜짝 놀란 게요. 밝은 가로등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남규 같은 살인마가 활동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연쇄살인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멘터리, 꼬꼬멘터리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코멘트 친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범죄 예방 환경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손동필 박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범죄 예방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손동필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이 분야가.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2012년에 범죄를 막는 환경에 대한 시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범 사업을 보고 와,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사실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사회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네. 그렇군요.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꼬꼬무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꼬꼬무 조회수 1위를 기록했던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정남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정남규. 범행 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야. 일단 범인은 피해자를 쫓아온 게 아니라 골목에 숨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피해자가 여성, 또 새벽 시간, 또 집으로 가는 골목이나 현관문 바로 앞에서 당했어. 서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지. 수법이 달라. 일단 길거리가 아니고 가정집에 침입을 했고. 근데 현관이나 창문 모두 이걸 뭐 강제로 뜯거나 막 개방한 흔적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들어왔지? 소름 돋네. 하나하나 다 열어.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잠겨있지 않는 문이 나올 때까지 다 열어본 거야. 함께 VCR로 보셨습니다. 혹시 그 꼬꼬무 저 회차를 보셨나요? 네, 본 기억이 나는데요. 네. 보셨겠지만 문단속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남규 같은 경우에도 사이코패스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죠.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이코패스의 극단인 사람인데도 그냥 문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보는데 이제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침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단속만 잘 되어도 저런 범죄들은 막을 수 있을 확률이 꽤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꼬꼬멘터리의 매력인 것 같은 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지난 1편에서 오진승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완전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로 공간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죠?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합리적인 범죄자, 이 범죄자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까를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막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일반적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두운 곳에 당연히. 숨어 있다가 내가 안 들키는 곳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밝은 가로등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사실 일반적인 사람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예상과 다른데 실제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다린 거죠. 범죄 예방 환경에 중요한 게 그런 은닉 공간, 잠재적인 범죄자가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공간들이 제거된 공간이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졌을 거고. 우리 박사님이 하시는 일은 정남규 같은 살인마가 활동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네네네, 맞습니다. 바로 캐치하시네요. 네, 좀 똘똘한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꼬꼬무 방송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저 당시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도시 괴담. 자, 근데 이런 괴담 들어본 적 있나? 밤길 가다가 누가 뒤에서 저기요 라고 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비 오는 밤에는 절대 빨간색 옷을 입지 마라. 그리고 살인마는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움직인다. 오늘 얘기는 이 괴담을 만들어낸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보시는 분들도 떠오르는 괴담, 도시 괴담이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또 제일 와닿는 게 어두운 길을 혼자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거나 반응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두운 골목길, 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 골목길, 이런 공간들, 환경이 주는 우리한테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조만간 언니기론이라고 상대방은 날 보지 못하는데 나는 상대방을 볼 때 그런 공간에 있으면 좀 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만 시야가 확보돼 있을 때. 네, 공간에 보이지 않으면 왠지 잠재적인 범죄자가 은닉할 것 같은 공간이면 사실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만 해결돼도 사람들이 좀 더 두려움을 덜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연구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를 잡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두 번째는 범죄 두려움입니다. 범죄 두려움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냥 좀 뭔가 단순히 내가 범죄를 당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범죄 두려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되고요.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이제 심리 상태를 이제 범죄 두려움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안심할 수 있는 느낌,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야간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점점 개념이 확장되고 있어서 범죄를 당할까 말까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 범죄율만 낮추면 되는 거지. 그럼 범죄 두려움은 왜 고려를 하고 낮추시려고 하는?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여러 종류들 중에서 1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연도에서 범죄는 1등, 2등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 사실 감염병이 1등이었고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2등이었고 범죄가 3등이었거든요. 그 외에 범죄 불안감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감입니다.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밤에 자유롭게 나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한다면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삶의 질이랑 관계가 깊은 얘기네요, 그죠? 네네. 정남규 사건처럼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좀 더 범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당연한 그렇죠. 거겠네요. 큰 사건이 일어난 곳 주변 지역.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서남부였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그렇죠. 일반적인 지역 같으면 조명이나 CCTV를 달면 범죄 두려움이 많이 낮아져요.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곳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겨서 범죄 두려움이 조금 안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코패스트 좀 막아주시면. 네. 아까도 그 정남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남규가 범행 수법을 중간에 바꿉니다. 30여 차례나 뭐 문을 열어보면서 범행 대상을 찾았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해서 유심을 진입하게 됐고 진입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열어보면 한 시간 차례는 열어갔는데 우리는 얘를 다 확인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침입 범죄가 그냥 열려진 창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열린 문으로 사실 들어갔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또 있는 거죠. 이런 침입 범죄와 주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VR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집을 침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환경에 도착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집을 침입해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었고요. 사회자님 같으면 저기 화면에 보이는 담장이 높은 집과 담장이 낮은 집, 두 집 중에 어느 집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담장 낮은 집 아니고 높은 집은 저런 집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희 담장 위쪽에 그 깨진 병, 깨진 병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해서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네. 당연히 담장 낮은 집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집과 낮은 집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집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 담장이 높으면 침입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깨진 병 또는 쇠, 막대기 같은 거를
침입 방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 통해서 범죄를 개별적으로 막아왔고요. 전통의 방법이죠, 깨진 병과. 네네, 맞습니다. 앞에 네. 개조심. 네네. 이것도 이제 약간 범죄로 인해서. 네네네, 맞습니다. 침입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발각될 위험도 높을 것 그쵸.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많은 이론들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셉테드라고 하는 제가 이제 사실 연구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셉테드가 뭐죠? 셉테드는 CPTED의 약자입니다. CP는 크라임 프리벤션, 즉 범죄를 막는다. T는 이제 쓰고 ED는 environmental design, 환경을 디자인한다는 뜻입니다. 공간 환경을 설계하거나 바꾸어서 범죄를 막는 거를 셉테드라고 하고요. 대략 한 5가지 정도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감시라고 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을 때 길에 눈이 많으면 범죄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접근 통제. 아까 정남규 사건에서 봤듯이 문 단속이 잘 되어 있으면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볼 수 있게 만들거나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못합니다. 여름에는 더우면 창문도 열어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름엔 환기도 좀 하고. 네, 맞습니다. 길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뻥 뚫려 있으면 길거리가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가로수도 있어야 되고요. 적절하게 벤치도 있어야 되고요. 길에도 적절한 환경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숨을 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안전 측면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가치들도 있을 거고 이 가치들과 조화시키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 통제, 자연 감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역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역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사는 공간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통된 색깔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인물을 딴 마을이라는 공통적인 아이콘을 가지고 정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왠지 이 공간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남의 공간일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면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 느낌을 주는 게 영역성.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 강화라고 해서요. 사람들을 같이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 조금 더 친해진다라면은 옆 사람이 범죄를 당했을 때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게 뭐 이제 반상회나 동네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뭐 이런 것들이 자리를 바꿔 앉으실 생각이에요. 네, 좀 똘똘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가 유지관리라는 원리입니다. 어떤 공간이 깔끔하게 유지관리가 되면은 범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벽화를 너무 예쁘게 네. 그리는 동네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또 그것도 안전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막 써도 막 돼 있고요. 관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색으로 깔끔하게 도색만 돼도 그게 있어야 돼요. 날개, 천사 날개.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범죄율이 좀 낮아지고. 되게 좋으신 말씀. 포토존. 예, 포토존 네. 말씀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불편하죠. 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날개를 없애고 있어요. 그렸다가 떠들고 쓰레기도 버리고 어렵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적정 수준이 중요하고요. 벽화가 되게 복잡하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 3년 지나면 이 벽화가 비도 맞고요. 바람에도 쓸리고요. 그러면 좀 훼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리려면 다시 그만한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깔끔한 도색이거나 또는 간단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보수를. 그냥 페인트 들고 와서 페인트 담장을 칠할 수도 있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날개가 요즘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CCTV도 셉테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네. 자연감시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이 아저씨가 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조직적 감시라고 하거든요. 사실 자연감시도 잘 안 되고 조직적 감시도 잘 안 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면은 누군가는 이 공간을 보거나 녹화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기계적 감시라고 하거든요. CCTV도 사실 중요한 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남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곳이 기계적 감시도 없었고 CCTV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적이 좀 드물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 감시도 좀 적었던 것 같고. 셉테드가 잘 돼 있었다면 아마 그 시도도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고.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범죄를 막는 환경이란 게 우리가 공공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이 셉테드라는 학문 자체가 한국에 도입된 지가 한 10년 남짓 정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군요, 네, 역사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시들에서 셉테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서울시에 있는 소금길 공진중학교 사례인데요. 먼저 서울시에 있는 소금길. 먼저 사진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좀 뭐 네. 노란색 기둥이 보이네요. 밑에 숫자가. 예, 보이네요. 숫자가 있네요. 저게 뭐예요? 왜 숫자가 있을까요? 저게, 신고할 때 내 위치. 자리 바꾸자니까요. 실제 범죄를 당하거나 이런 환경에 처하면 사실 합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지나갈 때 어떤 주소가 있다고 칩시다. 무슨 동 몇 번지인데요. 라고 하기 어려워. 어렵습니다. 저기 19가 보이지 않습니까? 19번이요. 라고만 하면은 사실 너무 아이디어 좋다. 네. 여기 보면은 저렇게 낡은 계단 같은 경우에도 밝게 색칠을 하면은 깔끔하게 유지 관리된다는 느낌도 주고요. 동네 영역성도 강화할 수 있고요. 네,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킴이 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24시간 촬영 중. CCTV도 네. 달려 있고요. 네. 노란 대문이 있는 집에 가면은 잠겨져 있으면 누르면 녹화하고 문이 열려져 있으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저기 근데 그냥 일반 주민이 사는 곳인데요. 네네, 보통 이제 뭐 통장님이 사시거나 사실 저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와서 언제 우리가 가도 거기에 사람 있는 공간, 바로 편의점이죠. 안심 편의점 이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공진중학교는 뭐예요? 공진중학교는 학교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같은 것을 할 때는 보통 외진 곳에서 많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무서웠어요. 구석구석에 CCTV를 이제 설치를 하고 설치한 거를 공간의 출입구에 모니터를 둬서 항상 이 학교 구석구석이 비춰집니다. 저기 지금 CCTV가 비추는 곳이 다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저기는 외진 곳에서도 학생들이 샌드백을 때리고 있네요. 사람을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람을 치는 대신에 샌드백을 쳐라라고 어찌 보면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거고요. 저기도 되게 외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초록 암벽타기 같은 거를 하고 나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다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자체도 이제 춤출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런 공간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외지고 어둡고 이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찾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들고. 말씀드렸던 소금길 프로젝트나 공진중학교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꽤 많은 중앙부처에서 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셉테드 분야에서는 많이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모자란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딩크 감독님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네, 더 배고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같이 좀 한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동필 박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길 바라는 우리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통계청 사회조사 얘기도 했지만요. 네. 사실 범죄 불안감은 우리 사회에서 늘 1등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낮춰주는 것, 실제 범죄도 줄이고 범죄 두려움도 낮춰주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실패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안전해진 것처럼 또 10년 뒤, 20년 뒤에는 조금 더 안전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도 한번 담아보고요. 네, 다음 꼬꼬멘터리는 더 궁금한 코멘터리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